해외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유니베스트라는 업체에 문종선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여러분들 캠프 수속되는 거 도와드릴 거고, 오리엔테이션 때 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공항에 인제 출국하실 때 또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미국에서 또는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 연락은 제가 맡아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걱정되시는 거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드렸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기에 위해서 제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설명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 캠프를 고민은 '아 보내 봐야 되나. 아 지금이 적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전쟁도 하고 있고 환율은 지금 오늘 또 1,490 원을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제일 걱정이 기름 때문에 유류 할증료가 인상된다고 연일 그 뉴스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행기 값이 역대급이라는데 '과연 보내는 게 맞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캠프 보내지 않으면 여름방학 때는 또 뭐 하지?' 이런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렇게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 친구들을 위한 좀 결단이 필요하시고, 2026년 여름방학은 우리 아이들 인생에 딱 한 번뿐입니다. 뭐 돌아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여름이 우리 아이들의 그 자신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어 캠프를 통해서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뭐 자신감이라든지, 또 미국 또는 뉴질랜드 이렇게 더 큰 나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또 굳건한 좀 결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굳이 왜 또 영어 캠프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영어 캠프를 왜 보내야 되는지는 우리 이전에 여기 지금 로그인해 계시는 부모님들 이전에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보내셨던 분들이 남겨 주신 후기와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 1 월에 갔던 수민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갈 때 당시에 4 학년이었었어요. 왜 가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보내셨냐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등록을 시키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때 다녀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녀온 이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한테 후기를 남겨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을 보시면, 오수인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학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캠프를 가서 영어를 직접 써 보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게 온전히 다 전달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알아듣고 하면 또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깨닫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이 같은 경우에도 다녀와서 막 영어 인제 뭐 저기 책을 사 달라 뭐 이러면서 영어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라는 그런 후기를 또 남겨 주셨고요. 이 친구는 김훈이라는 친구였는데, 또 부모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보는 경험들이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 수학여행도 잘 안 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짧게는 3 주라는 시간을 부모님하고 떨어져 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부모님이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이래도 참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건 역시 우리 부모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중함도 깨닫고요. 또 자신감도 얻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밤에 혼자 자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하면서 혼자 자 보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한 것에 대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생각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US님께서 호스트 가족이 있나요? 기숙사에서 지낸다. 저희는 기숙사는 아니고요. 네, 홈스테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뉴질랜드 현지인 가정에 홈스테이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세요.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다호 갔던 민주 학생 어머니셨는데 민주는 유학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갔을 때 홈스테이 생활을 어떻게 다 하는지, 현지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미리 테스트하는 격으로 저희 캠프를 보내셨다가 아이가 너무 잘 지내고 와서 실제로 또 유학을 보냈던 그런 케이스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또 그리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얻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과 자립심과 독립심,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장단기 유학적으로는 해외 대학 진학에 대한 미로 진례 탐색도 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캠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비슷한 생각들과 목표를 가지고 영어 캠프를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영어 캠프 업체들 중에서 왜 유니베스트 또 아발로 교육과 함께하는 유니베스트 영어 캠프를 보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우리 류현주님께서 홈스테이 가정은 얼마나 필터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을 많에 따라 만족도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면 유니베스트인가? 유니베스트는 1996년부터 해외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가 이제 한 12년쯤 됐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96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30년째 사고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특히나 따님 두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셔서 지금 우리 유현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홈스테이에 오빠가 있는 거는 당연히와 아빠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근데 호스트 아빠를 어디에 가라고 그럴 수는 없고, 호스트 오빠도 미국은 대가족이기 때문에 뭐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양한 이런 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빠를 제가 일례로 들어드리면 오빠랑 단둘이 있는 상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홈스테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선호하시는 것들을 제가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적으로 1번은 뭐 또래 있는 집, 2번은 오빠 없는 집, 3번은 뭐 애완동물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1번은 저희가 100%라고 말씀 못 드려도 최대한 맞춰서 배정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오빠 없는 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빠 없는 집으로 1순위로 배정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모든 집에 호스트 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모든 집에 오빠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번 우선순위를 맞춰야 될 수도 있긴 하세요. 자, 근데 우리 현주님께서 질문해 주신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범죄 기록 체크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사립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사립학교에 연결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가정에서 저희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 호스트 댁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속옷이 몇 번인지 그런 것까지 다 아는 댁들로만 검증이 된 집들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식사를 안 챙겨준다거나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 그런지 아세요? 성인 어학연수를 가면 그러세요. 저희가 진행하는 유니베스트 미국 영어 캠프랑 뉴질랜드 영어 캠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으세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 그 우리 가정, 한국 가정에서도 다 같이 모여서 저녁에, 자, 지금 7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 식사니까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시작하고서 다 같이 먹는 일이 자주 있진 않잖아요. 주말 정도에 뭐 외식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있을 수 있지만 주중에는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나 뉴질랜드도 똑같습니다. 미국이라고 뭐 꼭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다 같이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고선 밥 먹고 시작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똑같이 사람들 하는 동네라 해서
뭐 이렇게 저 식사를 혼자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미국은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안 하냐? 근데 당신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왜 미국에서는 그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는 없으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밥을 굶는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으세요. 그거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홈스테이는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인 어학연수에서는 그 말이 일정 정도 통하더라고요. 저희 유니버시티가 이제 유학원이다 보니까 성인 어학연수도 하는데,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 뭐 주인집, 하숙집처럼 식사를 따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캠프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는 거. 그렇죠. 아이들은 챙겨줘야 하죠, 당연히. 아이들 보고 밥을 알아서 먹으라고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다만 아침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침은 미국이든 뉴질랜드든 시리얼 먹고 빵에 잼발라 먹고 가는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요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더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문화가 달라서 직접 안 차려고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설명해 주고, 그래서 왜 유니버시티냐? 저희가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옛날에 사스도 있었고요. IMF도 있었고요. 9.11 테러도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쌓아온 운영 관리와 노하우로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운행을 잘 하고 있고, 여행자 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여러 가지로 어, 이렇게 질문을 해와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유니베스트가 다른 그 캠프하는 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는 캠프 가는 게 단지 애들 모아서 가서 삥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면 끝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3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드릴 수 있느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후기로 좀 소개를 드리면, 동규라고 저희 거를 2025년 겨울에 1월에 갔다 온 친구인데, 이 동규 어머니가 형들이 그 삼남매였는데, 삼형제. 동규까지 캠프를 동규 형까지 7번을 보내셨대요. 굉장히 많이 보내보셨는데, 그 동규 형이 귀국하는 날 마중을 가러 갔다가 우연히 다른 캠프를 갔다 온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자신감 넘쳐 보이고 알아 딱딱 하길래 쟤는 어디 거를 다녀왔길래 저러지 하고 물어봤더니 유니베스트 건데요 라고 해서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때 겨울에 연락을 주셔서 등록을 하신 경우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형들까지 7번을 보내셨는데 유니베스트가 제일 좋았다라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뭐 이게 뭐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후기를 좀 만나보면 그 같은 시기에 같은 지은이 어머니께서 적어주신 건데, 이 어머니는 또 재밌는 게 바로 직전에 다른 회사 걸 보내셨다가 저희 걸 보내보니까 완전히 비교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영어 캠프 업체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찾아보시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 제일 크게 하는 데 중에 하나가 방송국 이름 달고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 거 보내셨던 분인데 거기 보내보시고 저희 거 보내보니까 여기 뭐 오리엔테이션 준비부터 해서 자료집 나눠주고 일정 중간에 공지해주고 하는 것부터 인솔 선생님 가서 현지에서 일기 올려주시고 뭐 사진 올려주고 하는 게요. 작년에 다른 데 보내보셨던 데랑은 바로 비교가 되더라. 이렇게 살아있는 또 검증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좌측에 위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가 코로나 때 오미크론 터졌을 때 갔을 때 애들입니다. 그때 정말 저희도 어려웠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감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는 정말 그냥 이게 엄청난 질병으로 대하지 않았었고 미국은 실제로 플루라고 얘기하는 감기로 더 많이 죽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셨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망설이셨었는데 저희와 뜻을 함께 해주신 몇몇 부모님들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고 아무도 확진자 없이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었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신감 있게 저희는 행사가 아닌 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남겨주신 후기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영어 캠프 업체 찾아보시면 되시는데 찾아보시면 학생들 후기는 어딜 가도 많을 거예요. 어느 회사 거를 가셔도 학생들 후기는 많는데 학부모 후기가 어디가 제일 많나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기 제가 블로그 주소도 남겨놨지만 저희 블로그에 와보시면 지금까지 남겨주신 모든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학부모님 후기는 저희가 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고 뭐 또 선물 주고 그러니까 써주시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심지어 물론 재등록하면 할인이 있지만 무슨 이 후기 써주셨다고 제가 상품권을 드리고 뭐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머리 조아려서 감사 인사드릴 뿐이지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지은이 어머니나 동기 어머니처럼 그냥 당신들께서 느끼셨던 그 고마운 마음으로 후기를 남겨주시고 있고 그게 저희에게 정말 큰 힘과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2024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었지만, 이 IT 시대에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비행기가 못 떠난 적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딱 저희 아이다호 팀이 출발하기 직전에 델타 항공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버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못 나가고 저희가 긴급하게 인천에서 국내 투어를 한 다음에 3일 뒤에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 편을 겨우 잡아서 출발을 했고요. 현지 가서도 너무 잘 지내고 정말 즐겁게 그리고 하루 일정을 더 연장해서 있다가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엄청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계속 매 상황마다 실시간으로 공지를 드리고 상황 공유를 드리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모 안심 케어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민지는 이게 벌써 15년도에 남겨주신 거니까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를 거를 7번을 보내셨어요. 딸인데 민지하고 형도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는 한 3번만 보내시고 본인이 이제 공부에 뜻이 없어서 안 보내셨고 민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 거 7번 다녀오고 제주도 국제학교 가가지고 지금 대학은 미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번을 자식을 맡길 정도면 뭐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그만큼 믿고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내시는 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딱 한 번만 보내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역시 이래서 아발론 교육도 믿고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그 한 번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홈스테이 걱정되지 가서 뭐 한마디도 못하고 막 굶는 건 아닌지 뭐 다쳤는데 막 이 아무도 챙겨주지도 않는 건 아닌지 막 엄청 다양한 상상들을 하시는데 그 허들만 넘어서시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경험과 즐거운 것들 하고 돌아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득을 드릴 수 있게 계속 한번 설명을 이어가면 그리고 저희가 인솔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는데 참고로 한 학교에 한 분씩 배정이 되세요. 한 학교에는 10명, 최대 10명까지만 배정이 될 거고요.
인솔 선생님 한 분이 그 10명을 담당하시게 되는데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정말 성심성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중에 그 우리 카페에 글 올라가고 일기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다 이러세요. 아니 어떻게 나는 한 명 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10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체크하면서 일기 써주시고 사진 담아주신 게 그냥 놀랍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렇게 좋은 분들을 선별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저희 직원분도 가시지만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가 그 지은이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어떤 타업체는 인솔자가 학교에 있지 않는데요. 예. 그냥 아이들 넣어 놓고 당신은 할 거 하고 있다가 학교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됐던 카페 주소를 보내 드릴 수 있는데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아 이거는 이 인솔자가 바로 옆에서 계속 보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분량의 사진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것들 진행되는지 궁금하시고 왜냐 핸드폰도 저희가 걷거든요. 근데 영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사진만 봐도 진짜 그냥 거기 일기 읽고 사진 보고 하면 '아 그냥 같이 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고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또 저희와 차이점은 등록하시게 되면 저희가 사전 설문지라는 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건강 상태, 성향 그리고 아까도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걱정하고 계실 홈스테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홈스테이 관련해서 우선순위 그거를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여쭤봐서 그거에 최대한 맞게끔 배정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세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종이만 보고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영어 인터뷰도 합니다. 영어 인터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 친구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낯선 사람, 영어 하는 사람이 전화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자료집을 보내드려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캠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자료집 읽어보시고 OT 때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참석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역 인근의 모임 공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한번 우리 친구들을 제가 직접 다 봅니다. 예. 그래서 사전 설문지로 한번 전화 인터뷰로 한번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해서 다 최대한 다각도로 우리 친구들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칭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제이콥 어머니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친구와 함께 가면 홈스테이로 배정을 해 드릴 수 있으세요. 다만 현지에서도 그렇게 남자 둘 또는 여자 둘을 받겠다는 집이 있으시면 고렇게 매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다 혼자 받는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는 둘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남매도 마찬가지세요. 남매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집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떼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같은 집을 원하실 때는 현지에서도 그렇게 남녀를 받겠다는 집이 계셔야만 그렇게 매칭이 가능하세요. 예, 고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홈스테이 관련해서는 실제로 배정안을 현지 도착해서 완전히 그 댁에 배정이 완료된 뒤에 안내를 드리고 있으세요. 이거 OT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유인즉슨 이게 우리 친구들이 저희가 이렇게 다각도로 파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날아가면서 봤더니 굉장히 활발한 친구 같아서 굉장히 활발한 집이랑 배정을 해 놨는데 책 보고 아주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막 너무 에너지 넘치는 집에 가면은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바꿔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도록 바꿔 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정이 완전히 끝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확인된 뒤에 안내를 드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고런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중에는 저희가 네이버 아까도 카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통해서 사진은 일정이 있는 날은 매일 올라갈 거고요. 주말에는 보통 이제 일요일 정도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쉬고 그 나머지 뭐 토요일도 일정이 있는 토요일은 올라갈 거고요. 없는 토요일은 올라가지 않고 홈스테이 집에서 주말 보내는 거는 사진이 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일기가 두 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인솔 선생님들께서 다 그 확인하셔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엔 저희가 이렇게 이발리에이션 카드도 준비해드리고 수료증도 준비해드리고 우리 친구들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온 사진들만 골라서 요렇게 하드 카피로 된 앨범을 다 제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앨범하고 수료증하고 이발리에이션 카드는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택배로 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행사관의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배출한 최대의 스타가 샤이니 키인데, 우리 키 친구가 최근에 좀, 네,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돼갖고 지금 조용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의 최대 아웃컴은, 아웃풋은 샤이니 키였습니다. 뭐 그 외에 뭐, NYU 진학한 친구도 있고요. 콜롬비아 대학 진학한 친구도 있고, 뭐 여러 다수의 어, 좋은 학교들 미국에서 진행했고, 뭐 연대 글로벌 전형으로 가서 간 친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와 인연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 프로그램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들으시면서 이거 좀 확실치 않은데 아직도 좀 엉클리한데 그런 거는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먼저 캘리포니아 ESL 영어 캠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 20일에 출발해서 8월 10일에 돌아오는 일정인데 8월 8일 밤 11시 50분 비행기를 타세요. 현지에서 아시아나를 저희가 이용할 예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도착이 10일 새벽 4시 50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착이 8월 10일이라는 거, 실제로 현지까지 생활은 8월 8일에 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뭐 중고등학교까지 다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저 학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FAQ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ESL 프로그램은 영어 배우는 게 메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국은 요 기간이 방학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 비어있는 학교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ESL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세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원어민 수업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버디 친구,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있는 미국 친구들이 버디 친구라는 이름으로 수업에 들어옵니다. 한국 학생들 두세 명당 한 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최대한 2대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항상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매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두세 명당 한 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버디 친구들이 들어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밝든 어둡든 수줍음이 많든 적든 모든 상황에 맞춰서 버디들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말을 걸어주고 수업도 도와주고 액티비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한 학교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 ESL도 한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솔 선생님 한 분이 가실 거고요. 10명이 가는데 그럼 그 팀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잘 없고요. 여름에는 중2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초2랑 중2랑 같이 어떻게 수업을 해? 영어 레벨이 다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ESR 선생님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좀 실력이 약한 학생과 아예 강한 학생을 별도 관리하는 개념이세요. 그래서 중간 값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좀 그렇게 좀 실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친구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그리고 버디 친구들이 개별 교사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레벨이 달라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SL 캠프는 무슨 어떤 장점이 있냐면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뭐 사실 아칸소도 날씨가 좋지만 그렇다 보니까 액티비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액티비티를 정말 많이 해서 뭐 해변도 가고 놀이공원도 하고 볼링도 치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즐겁게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하고 영어도 배우면서 홈스테이 생활하면서 계속 영어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세요. 예.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시고요. 비용과 일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제가 보내드린 안내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내역은 모든 거 다 포함이세요. 그러니까 용돈과 항공권만 별도세요.
이제 항공권이 요새 지금 고민이잖아요. 저희도 정말 고민입니다. 유류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는 발권 자체가 이제 아마 7월 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세요. 저희가 아시아나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항공사도 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작정 유류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은 한 3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0에서 뭐 70 사이 정도. 근데 그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등록을 하시면 상황에 따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나머지는 용돈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용돈은 주당 100불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서 뭐 쓸 거는 거의 없고 액티비티 갔을 때 간식 사 먹고 뭐 본인들 선물 사고 어머 아버지 선물 사고 그 정도로 쓰는 게 다세요. 나머지는 호스트가 다 케어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용돈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자, ESL 똑같은 ESL 프로그램인데 아칸소는 아마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칸소 찾아보시면 아, 이런 데가 있었어 싶으신데 그만큼 숨겨진 보석 같은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애틀란타에서 비행기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참고로 말씀 캘리포니아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직항입니다. 근데 아칸소는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아칸소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뒤에 아이비 투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칸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영어 수업하고 액티비티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비 투어를 가세요. 그래서 8월 9일부터 뭐 예일 갔다가 보스턴 시티 투어하고 그 다음날 하버드 가고 MIT 가고 프린스턴 가고 유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뉴욕 시티 투어까지 자유의 여신상 앞에 페리 타고 가고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타임스퀘어 이런 거 구경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끝에 붙어 있으셔서 전체 일정이 똑같이 출발은 7월 20일인데 돌아오는 날이 8월 14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또 이제 부모님도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아칸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가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아이비 투어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투어 이동할 때 첫날 이동은 비행기로 하는데 요 각 지역을 다닐 때는 버스로 다닐 거예요. 이 대형 25인승 이런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버스를 좀 길게 탑니다. 세네 시간씩 타야 될 때도 있고 차가 막히면 막 5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세요. 그래서 멀미가 너무 심하다거나 차를 잘 못 탄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학년이 가면 조금 더 동기부여를 얻어 하겠죠. 특히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가서 이렇게 존 하버드상 발 만지면 하버드 간다 이런 루머가 아니고 그런 풍문이 있거든요. 그런 전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만지고 저는 꼭 하버드 갈 거예요. 뭐 이런 친구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게 아칸소 프로그램이세요. 나머지는 캘리포니아 ESL이나 아칸소 ESL이나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은 썸머 캠퍼라는 건데 요거는 좀 전제 조건이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가 좀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영어에 자신이 있고 영어를 원래도 좀 잘해서 뭐 영유 출신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면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세요. 요거는 아까 이 캘리포니아 ESL이나 아칸소 ESL은 우리 학생들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에 버디 친구들이 도와주러 들어오는 거라면 썸머 캠프는 현지 학교 썸머 캠프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디가 없습니다. 버디가 없고 그 대신에 또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데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 영어가 좀 되면 편하겠죠. 예, 그런 점이 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주별로 진행되는 테마에 맞춰서 그 현지 학교 썸머 캠프를 하고 방과 후 ESL을 진행하고 주말 액티비티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은 캘리포니아 ESL과 동일하고요. 금액 역시 동일하고 항공료 역시 동일합니다. 아칸소 항공료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칸소는 재미난 게 저희가 델타 항공을 그룹을 잡아놨는데 델타 항공은 유류세 할증이 없습니다. 고정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쟁이 아무리 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360에서 70 정도 예상하시면 되시는데 이게 현지 안에 국내선 이동까지 모두 다 포함한 금액이세요. 저희가 그룹을 잡고 있고 예약도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결제만 해주시면 되고 델타 항공이라 요거는 유료 할증료가 인상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썸머 캠프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또래 친구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스쿨링 캠프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스쿨에서 이미 아실 수 있듯이 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질랜드는 그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겨울이에요. 저희랑 계절이 반대여 가지고 겨울이고 학기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때 학교를 다니서 아주 짧은 초단기 미니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학년에 맞춰서 배정이 될 거고 그 학교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현지 친구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듣고 방과 후 ESOL이라고 그러거든요. 뉴질랜드는 ESOL 수업하고 또 스포츠 활동하고 주말에 이제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 프로그램은 그래서 학교 혹시라도 유학이 좀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냥 영어 배우는 것보다는 그쪽 학교 생활을 좀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일정은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8월 15일은 토요일인데 그날은 등교하지 않고 현지에서 출발하면 한국 도착이 8월 15일이세요. 그래서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모두 다 포함이고 항공료는 뉴질랜드는 대한항공이세요.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유료 할증료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 300 중반으로 일단은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좀 뒤에 만약에 등록하시게 되면 수시로 상황을 확인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룹을 잡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스쿨링 프로그램 한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중학교 1, 2학년 중에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중2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 학교가 타카푸나 노멀 인터미디어트 스쿨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그 학제로 비교를 하면 5, 6학년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2 같은 경우에는 두 학년을 내려야 될 수 있으세요. 예. 중1은 한 학년 원래도 미국도 상황에 따라 한 학년 위, 한 학년 아래 요렇게 낮추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중인데 막 학년 두 학년 나눠서 수업을 하는 건 좀 아닌 그러시면은 아칸소 ESL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중1은 얼마든지 한 학년 정도 낮춰서 원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학년을 낮춘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꿇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가면은 영어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을 내러 유학을 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고 영어 배우고 그 현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칸소 투어나 프로그램이나 캘리포니아는 미국 버디 친구들하고 영어도 하면서 뭐 다양한 것들 경험하고 한국에서 잘 못 해본 것들 뭐 그 아칸소 지역은 정말 또 자연 환경이 좋으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막 이렇게 막 사냥도 하고 캠핑은 뭐 여사로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잘 못 해본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영어 실력도 쌓고 경험의 폭을 높이고 싶다면 아칸소나 캘리포니아 ESL이 맞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 영어 좀 하고 나는 뭐 그 현지 학교 다니는 기분으로 서머 캠프 가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머 캠프가 맞으실 거고. 그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총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캘리포니아나 아칸소나 모두 다 안전한 곳들입니다. 총기 사고는 뭐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으세요. 실제로 미국은 총기 사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LA나 시카고나 뭐 뉴욕 이런 데 번화가들은 실제로 위험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런 곳에서 조금은 떨어진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는데 예, 막연하게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옛날에 그 아빠 어디가에서 뉴질랜드 나왔을 때 뉴질랜드가 확 붐이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선호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정규 수업도 하면서 또래 친구들하고 좀 부딪혀보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뉴질랜드 스쿨링 캠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부모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다양한 좀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 있는데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10개를 뽑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보시면 해외 영어 캠프는 보통 몇 학년부터 참가할 수 있나요? 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초2부터 모집을 하고 있으세요. 뉴질랜드는 초4, 만 10세부터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법이 그렇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뉴질랜드로 가려면 만 10세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초3인 학생이 왜 1년 차인데 안 받아줄 수 없는, 안 됩니다. 뉴질랜드는 안 되세요. 근데 미국은 초1도 갈 때가 있습니다. 초2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요걸 여쭤봅니다. 혼자 아침에 일어날 수 있냐? 혼자 학교 갈 준비를 할 수 있냐? 그리고 혼자 샤워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밤에 혼자 잘 수 있냐? 요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으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아직은 못하는데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가기 전까지 연습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등록해 있는 학생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다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2번 영어를 잘 못해도 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못해도 잘해도 잘하면 좋고 못하면 가서 배우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ESL 캠프들은 한마디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우리 버디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줄 거예요. 대신에 어떤 걸 여쭤보냐면 영어를 잘 못해도는 되지만 네가 캠프를 가고 싶어를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한테. 너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어? 그거에 대한 예스면 얼마든지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예스가 아니고 저 좀 그런데요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저희는 사실 설득하고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서 잘 지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보실 수 있지만 영어 잘하고 못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캠프에서 하루 이거는 제가 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미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이 학교 다니는 듯이 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뭐 7시, 8시 사이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고 아침 먹고 9시까지 등교해서 12시까지 오전 수업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오후에도 잠깐 ESL 수업하는 날이 있고 액티비티를 가고 아니면은 바로 액티비티를 하는 날도 있고 아니면 수업하는 날도 있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하루 일정이 4시 한 45분? 빠르면 4시? 요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선 어떻게 되냐? 호스트가 픽업을 하러 오십니다. 참고로 등하교는 호스트가 다 시켜주세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는 호스트 가족하고 같이 일과를 보내는 거세요. 저녁도 먹고 숙제도 하고 저희가 만든 숙제책이 있습니다. 호스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 수 있게 호스트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풀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숙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숙제도 하고 그리고 현지도 방학이기 때문에 그냥 놉니다. 놀고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 캠프 보내실 때 지금 수학해야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해서 뭐 문제집 바리바리 보내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그러셔도 되지만,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달은, 그냥 진하게 영어로 놀고, 돌아가서 한국 가서 수학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일찍 잡니다. 그래서 학년에 고학년들만 조금 늦게 잘 뿐이지 5, 6학년 뭐 중1, 2는 9시면 자요. 9시 반이면 자요. 그래서 이렇게 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뉴질랜드도 기본적인 틀은 같으세요. 다만 등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되고요. 8시에 등교해서 학교 생활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심시간 있고, 오후에 이제 방과 후 ESOL 있고, 뭐 체육 활동 있고, 학교 수업하고, 이렇게 끝나면 한 3시 반이면 끝납니다. 3시 반이면 끝나서 집에 가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호스트가 데려다 주시는 거는 비슷한데, 아주 각 학교 근처에 집에 배정이 되면 걸어서 등하교를 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는 등하교를 하면 거기야말로 학교 수업을 하는 것보다니까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거기도 또 저희가 낸 숙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책도 해야 되고 호스트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미국하고의 차이점은 미국은 방학 기간이고 뉴질랜드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막 너무 자유롭진 않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뭘 하진 않아요. 그냥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뭐 물론 놀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거는 주말에 저희 단체로 진행되는 액티비티가 주말에 있고 일요일 날은 보통 호스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학기 중이다 보니까 막 어디를 엄청 데려가고 이러지는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미국은 일요일 날은 다 교회를 가긴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 스쿨이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를 간다고 해서 뭐 꼭 종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또래들끼리 모여서 놉니다.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법상 우리 친구들을 집에 두고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는 가실 거고, 교회 마치고 나면 뭐 파티도 하고, 뭐 저기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쇼핑도 하러 가고, 다양한 것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일과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뉴질랜드도 일찍 자고 하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과가 한 9시 반, 10시면은 끝나세요. 네, 그리고 다시 아침에 7시, 6시 반, 7시 이렇게 시작되고. 자, 4번. 캠프 참가 시 영어 실력이 실제로 많이 향상이 되나요?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뭐 3주, 4주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노력 여하에 따라 정말 많이 늘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예로 들어드리냐면 왜 방학 때 잠깐 그 조부모님 댁 가면 지방에 계신 그 지역의 사투리가 어느 정도 억양에 묻어 나오잖아요.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2, 3일 있었는데 방문나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속 영어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어가 계속 나오고 한국말 들으면 이상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국 돌아오면 그 안내 방송에 한국말 나오는 거 듣고서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면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음식도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식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아침, 뉴질랜드도 아침은 뭐 시리얼 먹고 빵 먹고 이런 거 비슷하세요. 점심은 도시락을 다 싸주십니다. 도시락을 호스트 부모님들이 다 싸주시기 때문에 그 도시락 챙겨가면 되고요. 저녁은 호스트 댁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양 음식들, 뭐 스테이크라든지 파스타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거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 먹게 되고요. 한국 음식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로움 좀 달래줄라 그리움을 달래주려고 주 1회 한국 그 뭐 컵라면, 밥, 김치, 밑반찬, 3분 짜장, 3분 카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그걸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저기 액티비티 갔을 때 한식당을 가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달랠 수 있고 요즘은 그 미국에서 K푸드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서 웬만한 마트 가면은 불닭볶음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트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한국 음식 그리워하니까 막 계속 갖다 이렇게 조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지 좀 자제를 부탁드려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꼭 그렇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챙겨 보내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막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뉴질랜드는 음식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 되시고 미국도 역시나 뭐 경험 삼아 우리 부모님들하고 뭐 호스트 가족들하고 좀 먹어보고 싶다 그런 걸로 조금 보내주시는 건 괜찮은데 막 햇반에 막 참치에 막 잔뜩 보내주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악한 소는 아이비 투어 때 한식당을 갑니다. 그래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관리와 학생보호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같이 계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자는 것만 각자 홈스테이로 가는 거고요. 홈스테이에서는 이제 우리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챙겨주실 거고
연락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한테 연락하면 호스트 부모님이 인솔 선생님하고 바로바로 연락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어, 계속 현지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옆에 있고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밑에 8번도 있지만 8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7번에 보면 이제 핸드폰은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은 저희가 거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거보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면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걷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 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걷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최근에 등록한 뉴질랜드 등록한 친구인데 그 설문지에다 간곡하게 제발 안 가져가시면 안 되나요? 제발 이렇게 막 적어 놓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걷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걱정은 연락을 어떻게 하느냐. 포스트 부모님 안내 연락처를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희가 시차까지도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 편하실 때 전화해 주시면 얼마든지 통화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매일 통화를 한다든지 뭐 한번 통화할 때 1시간씩 한다든지 그런 것만 안 해주시면 되세요. 그 외에는 통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서 우리 애가 막 호스트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데 인수 선생님 연락해야 되는데 인수 선생님한테 연락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제 명예와 이름을 걸고 장담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그게 또 없다고 그래도 그 뭐 그렇게 신뢰 안 가실 수 있잖아요. 물론 다음날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 안 해주셔도 되시고 자, 이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거의 처음에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갈 겁니다. 별의별 일도 다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 생활하다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머리 부딪혀가지고 어지러워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CT도 찍고 다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놀다가 이렇게 팔꿈치가 뭐 다친다든지 뭐 그런 일도 빈번하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들은 있을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저희가 바로 병원 가서 해결을 할 겁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만 감기가 걸렸을 때는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감기로 병원을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열이 뭐 3일 연장으로 나는데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 당연히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감기 좀 콧물 나오고 막 목 붓고 이래서는 병원 가봐야 비타민 먹고 물 마시고 쉬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번에 보면 아이가 캠프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학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1, 2학년이 만약에 가게 되면 처음에 첫날부터 3일 정도까지 시차 적응이 되는 한 3일 정도까지가 고비입니다. 그때 엄청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우리 친구에게 너 적응할 때까지 전화하지 말래 라고 전화를 끊어 주시면 저희가 3일 뒤에 적응을 시켜 드릴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해서 3일은 좀 짧을 수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1월에 갔던 수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리지도 않았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막 돌아보내 달라 막 인제 부모님이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다. 지금 환불을 안 해 줘도 되니까 애 돌려보내 주세요. 막 이러셨는데 저희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딱 일주일만 주세요. 저희가 뭐 근데 이제 부모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괴롭다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적응을 시켜야 되느냐." 그건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긴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어 어렵게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게 아이한테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얘기하는 그런 어려움이 정말 별게 아니었거든요. 생각을 살짝만 달리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스스로를 그렇게 좀 고립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호스트 부모님들이 정말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인솔 선생님이 정말 챙겨 주시면서 서로 잘 그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갖고 우리 호스트 부모님과 우리 인솔 선생님께서 힘써 주신 덕분에 소아가 너무 잘 적응하고 돌아와서는 감사하다고
저한테 기프티콘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적응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적응을 못하는 일은 없지만 조금 부침을 겪을 수는 있다. 그렇게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린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짧은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 남자 학생은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이제 그거를 3학년인데 우리 친구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잘 수 있느냐. 왜 저희 둘째만 해도 4학년인데 혼자 못 자거든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3학년 남자친구 혼자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학교 갈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리지 않습니다. 6학년 여자아이는 저는 영어가 좀 된다 그래도 네, ESL 추천드립니다. ESL이 그 영어가 좀 된다 그러면 또 그 버디 친구들하고 또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면서 지내실 수 있거든요. 예.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하세요.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고 같이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른 저 아칸소 지원과 친구들인데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걸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 가서 뭐 홈스테이도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둘이 얘기하고 놀고 그러면 네. 좀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2학년 여자아이가 다른 건 다 혼자 가능한데 혼자 못 져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 2학년이 아니어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는데 혼자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호스트가 다 같이 자주셨어요. 근데 모든 호스트가 그래 주시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2학년 학생은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혼자 자는 걸 연습을 좀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다음에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이신데,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유주라고 있는데,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OT 때까지만 해도 정말 생글생글했는데, 그 공항 출발하는 날, 그 줄 서면서부터 울어가지고, 비행기 내내 울고 도착해서 내내 울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에 적응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호스트 가족 중에 또래 있는 집 배정이 되셔서 둘이 같이 잤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 그리고 보통은 요즘은 4, 5, 6 중일이 제일 많이 가세요. 네, 5, 6 중일. 혹시 뭐 또, 네, 호스트 가족과 맞지 않아서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게 뭐 성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활발한 아이인데 책만 보는 집에다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으신데 아주 간혹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는 막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집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꿀 사유가 안 되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는 일들을 풀 수 있는 다른 걸 하면 됩니다. 그 옆집에 있는 누구를 같이 이웃 사촌이랑 야구를 한다든지 버디랑 같이 야구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확률을 맞춰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변경된 경우는 없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그리고 인솔교사와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안 맞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저희 뭐 이렇게 평생을 떨어져 살다가 처음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딱딱딱딱 맞을 수는 없죠. 레고 조각 맞듯이 그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걸 스무스하게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찰흙 두 개 붙이듯이 그 중간에 물 역할을 저희가 정말 잘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확률이 훨씬 높으세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인솔교사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으세요. 그 시차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부모님도 연락 주시는 거에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뭔가 좀 상의를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걱정되시는 게 있으시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빠르세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우리 부모님들하고 연락하려고 항상 이 레이더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게 좀 걱정됩니다. 딱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를 바로 현지에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예. 인솔자 한 분이 한 학교에 가십니다. 예. 그리고 한 학교에는 10명씩이 갈 겁니다. 그래서 썸머 10명, 캘리 ESA 10명, 아칸소 10명, 뉴질랜드 10명. 그리고 그 인솔 선생님이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더위는 오히려 아칸소 쪽이 조금 더 더우세요.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로다이라는 지역인데
뜨거우세요. 덥다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기는 그 태양열은 센데 그늘에 닿으면 시원해요. 왜냐? 습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아칸소는 조금 더 한국 더위예요. 습해요. 거기는 사우나, 스팀, 핫바스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정도의 더위 차이가 있는데 더위는 오히려 이제 동부 가면 아이비 투어 할 때가 더 덥습니다. 뉴욕이랑 보스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더위는 캘리포니아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더. 근데 초2라 그러면 저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갔을 때 그냥 경험 삼아 프로그램만 하고 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아이 그래도 이 먼 길 미국 또 언제 가보겠어. 간 김에 투어까지 다 하고 와야지. 그러면 아칸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준비 잘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등록해 주셔서 이번 여름방학을 좀 스페셜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조심히들 가시고요. 식사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곧 또 한번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